호주. 누구에게나 언젠가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해변과 여유로운 삶, 사랑스러운 코알라, 그리고 어디에서든 즐길 수 있는 부드러운 플랫 화이트 커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이 나라는 한때 전 세계가 부러워한 경제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호주를 럭키 컨트리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행운의 그림자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호주는 1991년 이후 무려 30년 넘게 단 한 번도 공식적인 경기 침체를 겪지 않은 말 그대로 기적의 경제 국가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IT 버블 붕괴, 유럽 재정 위기 속에서도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이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서도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호주 경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표면 아래에 감춰졌던 이상 징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체 GDP 수치만 보면 아직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 한 사람당 체감할 수 있는 1인당 GDP로 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최근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1인당 GDP는 거의 모든 분기에서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국민 개개인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라 전체로 보면 불황은 아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은 점점 더 궁핍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니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에밀리 톰슨 씨는 최근 외식 빈도를 주말 하루 한 끼로 줄였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예산을 따로 짜고 슈퍼마켓에서는 식재료 하나하나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며 장을 본다고 합니다. 에밀리 씨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절약 차원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럴스나 콜스 같은 호주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는 저가 자체 브랜드 상품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밀리 씨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제 호주 전역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걸까요? 호주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크게 두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풍부한 천연자원, 다른 하나는 강한 인구 성장입니다. 호주는 세계 2위 석탄 수출국이며 철광석과 천연가스, 금과 같은 천연자원 역시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눈부신 산업화와 도시화가 호주에게는 전례 없는 황금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광물 수출로 인한 외화 수익은 막대한 무역 흑자를 만들어냈고 정부 재정에도 큰 기여를 했으며 수많은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광업 수출 수익만 해도 연간 약 2,800억 호주 달러에 달할 정도로 호주의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동력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인구 성장입니다. 호주는 오랫동안 이민자에 크게 의존해왔고 지난 20년간 전체 인구는 약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국경을 재개방한 2023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51만 명 이상의 순수 해외 이민자가 호주로 유입됐습니다. 이는 정부 예측치인 23만 5천 명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유입은 노동력과 소비시장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호주의 사회 기반 시설, 특히 주택시장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문제는 지금 호주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건축 인허가 제한, 토지 개발에 대한 강한 규제, 공공주택의 부족 등이 겹치면서 주택 공급 속도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필요한 주택 수요는 24만 채에 이르지만 실제로 공급되는 주택은 약 18만 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에서는 집을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커플은 원베드룸 아파트 하나를 구하기 위해 무려 6개월 이상 수십 번의 어플리케이션을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매번 오픈하우스 현장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지 몇몇 개인의 고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매매 가격뿐 아니라 임대료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 수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많은 가정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가계 소비 여력을 억제하고 다른 필수적인 생활비 지출을 줄이게 만드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까지 오르고 있지만 임금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간 물가 상승률은 6에서 7% 수준에 이르렀지만 임금 상승률은 이에 크게 못 미치면서 실질 임금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장을 볼 때마다 가격표를 다시 확인하고 외식 대신 도시락을 싸며 커피 한 잔도 신중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호주의 가계부채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현재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0%를 넘어섰으며 이는 미국의 약 100%와 비교해도 상당히 큰 격차입니다. 그만큼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고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계 재정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최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가정이 매달 치러야 하는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위기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생산성 정체입니다.
호주의 노동시간당 GDP는 지난 10년간 거의 정체된 상태이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호주 경제가 지금 잃어버린 10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합니다. 호주의 경제 구조는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었지만 특히 돌봄 서비스와 같은 분야는 고용 비중은 높지만 경제적 생산성이 낮은 편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해 기술 창업에 대한 민간 투자나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연구개발 예산도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호주 경제는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존 산업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여전히 광업, 금융, 유통 등 전통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혁신기술 기반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을까요? 최근 호주 정부는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 법안을 발표하며 친환경 제조업과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해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무역 갈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국 산업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청정에너지, 재생자원 등의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꾀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정책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나 타임라인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산업 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호주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수십 년째 정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호주는 1990년대에 대대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수십 년간 눈에 띄는 구조조정이나 제도 개편 없이 운이 좋은 자원국으로서의 성장에 의존해 왔습니다. 당시의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 자유화, 관세 철폐, 경쟁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하며 호주 경제를 국제 경쟁력이 있는 체제로 탈바꿈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개혁이 거의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호주의 세금 구조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GST는 10%로 낮은 편이고 면세 항목이 많아 세수 기반이 취약합니다. 자본이득세, 인지세, 토지세 간의 불균형도 부동산 시장 왜곡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역시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는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통과된 고용관계법은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이 일정 기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노동자 해고 시 기업이 입증 책임을 더 크게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노동자에게는 분명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고용 유연성 저하라는 이중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같은 고용 창출의 핵심 기반이 되는 기업들은 이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 비용 등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해진 고용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중국의 성장 둔화,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 그리고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까지 이러한 외부 충격 속에서 호주가 다시 럭키 컨트리로 불리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운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과감한 선택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며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포용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혁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호주는 더 이상 행운의 나라가 아니라 기회를 잃은 나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호주 경제의 흐름과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